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드입니다. 리액트, 가장 쉬운 리액트 시리즈의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컴포지션 and vice versa, inheritance. 컴포지션 대 inheritance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컴포지션과 inheritance라는 것은요, 컴포넌트를 만드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inheritance, 즉 상속이죠. 상속이라는 뜻은 부모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자식 컴포넌트에게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어, 이거를 왜 물려주느냐? 그것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똑같은 특성을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그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대로 물려주는 이네리턴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코드의 중복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컴포지션도 어, 중복을 감소시키기 위한 컴포넌트 생성 방법인데요. 인헤리턴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줌으로써 중복을 감소시켰다 한다면 컴포지션은 외부에 공통된 특성을 익스트랙해서 선언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특성들이 있으면 이것과 이 컴포넌트들 또 다른 컴포넌트들이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냥 외부의 특성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컴포지션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공통된 속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네리턴스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리액트에서는 컴포지션을 추천합니다. 인헤리턴스보다요. 왜냐하면 인헤리턴스로는 코드의 중복을 줄이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강의 시간에 인헤리턴스를 사용해서 만들 때 한계에 부딪힌 그 지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가지 그 한계를 통해서 컴포지션으로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헤리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인헤리턴스를 사용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 지점입니다. 그것은 컨테인먼트입니다. 이 컨테인먼트라는 것의 뜻은 봉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뜻을 해석하면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영어 원문 그대로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프랍스를 전달받아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있어서 그 프랍스가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프랍스가 받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펑션 혹은 리액트 엘리먼트 혹은 데이터 여러 타입의 프랍스들이 해당 컴포넌트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컴포넌트는 어떤 프랍스가 넘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인헤리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프랍스를 전달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상속을 해줄 수 있겠죠. 가지고 있어야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반대로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외부에 그 공통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상속해줄 특성이. 쉽게 말하면 공통으로 사용할 특성이. 그러면 그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전달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즉 내가 모르고 있더라도. 코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팬시 볼더라는 펑션 컴포넌트인데요. 이때 리턴을 div 태그로 감싸서 하고 있네요. 어떤 걸 감싸냐? 이 팬시 볼더가 받은 프랍스의 children, 즉 팬시 볼더의 children 프랍스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팬시 볼더의 프랍스로 어떠한 children이 주어지더라도 다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리 프랍스 children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렌더링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선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네리턴스라면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값을 줄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떤 값을 줄지 미리 모른다는 상황인 거죠. 그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컴포지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elcome dialog라고 해서 새로운 펑션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안에서 fancy border라는 저희가 만들어낸 컴포넌트, 커스터마이징한 컴포넌트를 리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하이라이팅 된 부분, h1 태그와 p 태그, 이 두 가지 HTML 태그를 children으로 가지고 있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fancy border라는 것으로 저희가 선언한 JSX 태그, 커스터마이징한 태그로 컴포넌트로 감싸졌기 때문에 그 감싼 것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children인 거죠. fancy border의 children이. 따라서 fancy border의 children으로 전달되면 우리가 props.children으로 선언해 줬던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감싼 이 HTML 태그가 전부 전달이 되는 것이죠. props로. 따라서 fancy border는 리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컴포넌트, welcome dialog가 렌더링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props.children이 하나만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 이상, 즉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children이라는 컨벤션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르게의 기준은 좀 더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게가 되겠죠. 아래에서 바로 하나 이상의 children을 사용하는 경우를 코드로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split pane이라는 이 펑션 컴포넌트를 선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div 태그에는 props로 left를 넘겨주고 있고 두 번째 div 태그에는 props로 right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left에는 context라는 우리가 새롭게 만든 선언한 JSX 태그, JSX를 활용한 컴포넌트를 넣어주고 있고요. left라는 props 안에. right라는 props 안에는 chat이라는 컴포넌트를 넘겨주고 있네요. 따라서 이 스플릿 페인에 쉽게 생각하면 구멍을 뚫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멍으로는 뭐 펑션이 오든 JSX로 선언한 컴포넌트가 오든 리액트 엘리먼트가 오든 또 다른 데이터가 오든 어떤 것이 와도 다 수용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 구멍이니까요. 구멍은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즉 이것이 컴포지션과 이네리턴스의 차이점이고 컴포지션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네리턴스는 빈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컴포지션의 경우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밖에서 가져다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네리턴스를 사용했다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컴포지션을 활용한다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인데요. 그것은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컴포넌트를 만든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특별한 컴포넌트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그것은 코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얼로그라는 펑션 컴포넌트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는 일반적인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얼로그, 즉 대화는 어떤 대화도 되는 것이죠. 뭐 인사할 수도 있고 환영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이 다이얼로그라는 일반적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이 다이얼로그가 가지고 있는 이 리액트 엘리먼트를 그대로 상속해서 즉 중복하지 않고 제거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중복을 제거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는 웰컴 다이얼로그라는 것 안에 다이얼로그를 그대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웰컴 다이얼로그라는 이 펑션 컴포넌트가 바로 특별한 컴포넌트입니다. 즉 스페셜라이제이션 한 것이죠. 무엇을요? 다이얼로그라는 이 일반적인 컴포넌트를 스페셜하게, 즉 특별하게 만들어서 특별한 컴포넌트, 웰컴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컴포지션으로요. 즉, 컴포지션, props로 전달받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JSX 안에 삽입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지 타이틀이나 메시지 안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은 스트링 값으로 주어져 있지만 여기에 펑션의 리절트 값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데이터 값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 props는 구멍으로 뚫려 있는 것이니까요. 즉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인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다이얼로그라는 일반적인 컴포넌트로 특별한 컴포넌트를 만들 때 그 방법, 즉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인헤리턴스는 불가능하지만 컴포지션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웰컴 다이얼로그라는 이 특별한 컴포넌트에는 다이얼로그라는 일반적인 컴포넌트에 타이틀과 메시지 프랍스를 주고 있는데요. 그 값으로 스트링을 주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렌더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웰컴과 Thank you for visiting our spacecraft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웰컴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펑션 컴포넌트에서만 스페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컴포넌트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펑션 컴포넌트와 클래스 컴포넌트. 여러분 클래스 컴포넌트 기억나세요? 그렇죠. 조금 다른 방법이었는데 그러한 클래스 컴포넌트 안에서도 컴포지션을 활용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웰컴 다이얼로그가 아닌 사인업 다이얼로그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인업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를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클래스 컴포넌트입니다. 즉 펑션 컴포넌트가 아닌 것이죠. 이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props.message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값을 전달할지 모르는 props 값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포지션을 활용해서 스페셜한 컴포넌트, 특별한 컴포넌트인 사인업 다이얼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props.children이라는 키워드는 조금 특별합니다. 위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은 children이라는 속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얼로그 타이틀과 메시지 값은 여기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타이틀과 메시지 값은 여기 props.title과 props.message로 전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 온클릭이 있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인풋 태그도 있네요. 이러한 인풋 태그와 버튼 태그들은 전부 다 children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props.children에 할당이 되고 할당된 것이 팬시보드로 감싸져서 렌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의 결과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How should we refer to you? 라고 해서 이 refer to you는 여기에서 전달된 이 메시지가 렌더된 것입니다. 어떻게 렌더된 것이냐, 다이얼로그의 props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이얼로그 펑션 컴포넌트로 가봐야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다이얼로그 펑션 컴포넌트에는 props.message로 우리가 전달한 how should we refer to you를 p 태그 안에서 렌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액트 엘리먼트로 리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p 태그는 팬시보더의 children이죠. 그럼 다시 팬시보더로 가보면, 왜냐하면 팬시보더 안에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팬시보더로 가보면 이 children들은 div 태그 안에서 전부 리액트 엘리먼트로 리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들이 다 최종적으로 리액트 엘리먼트로 리턴이 되고 그 리턴된 리액트 엘리먼트는 진짜 돔 엘리먼트에 소속되어서 렌더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얘기를 이어가 보면 input 밸류에 어떤 값을 입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hi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테이트가 바뀌네요. 로그인이라는 스테이트가 바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hi가 아니라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넣었으면 이 로그인 스테이트가 데이비드 값으로 바뀌겠고요. 그리고 나서 온체인지가 다 되었으니까 온클릭, sign me up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핸들 sign up이라는 이 핸들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이 핸들 펑션은 보면 얼럿 창을 띄우네요. 이 얼럿 창은 welcome aboard 하고 this state 로그인 값, 즉 현재 스테이트 값, 즉 데이비드라는 글자를 여기에 삽입해서 welcome aboard 데이비드라는 문구를 얼럿 창에 띄우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인 미 업을 클릭하면 welcome aboard 데이비드라는 글자가 떠야 되는데요. 네, 제가 조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언어창에서 보이지가 않네요, 글자가. 하지만 네,
정확히 뜨는 것을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얼럿창이 뜨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해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원래 강의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무엇이냐? 다이얼로그 컴포넌트에서 사인업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를 특별한 컴포넌트를 일반적인 다이얼로그 컴포넌트에서 사인업 다이얼로그라는 특별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방법을 써서요? 컴포지션을 통해서.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구멍을 뚫어 놓음으로써 이렇게 프랍스 칠드런으로 이곳에 어떤 것이든 칠드런으로 받아서 렌더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컴포지션이다. 이 핵심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이나 혹은 인헤리턴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불분명하시다 하시면 제 채널에 OP in JavaScript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헤리턴스는 도대체 뭐에 쓰는 것이냐? 리액터에서는 쓸모가 없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칠 텐데요. 페이스북에서는 실제 컴포지션을 활용하여 컴포넌트를 만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인헤리턴스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헤리턴스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컴포지션을 통해서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복을 제거하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포지션의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컴포지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UI 로직이 아닌 UI 로직과 관련 없는 어떤 펑션을 다른 로직이 있다고 쳤을 때 그 해당 펑션은 재활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펑션을 익스트랙합니다. 따로 익스트랙해서 그 익스트랙한 것을 새롭게 만들 컴포넌트에 임포트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임포트하냐? 프랍스를. 우리가 위에서 지금 계속 진행했던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별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수도 있고 재사용을 원하는 펑션 로직을 임포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확실히 중복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재사용이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인헤리턴스보다 컴포지션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강의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끝이 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